페인트, 우리 서로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에서 되게 좋은 옷 같은 걸 입고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또 부모 면접을 볼 때도 되게 되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얘네 어쨌든 사랑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 입양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너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이 책의 그 상황 설정? 어떤 상황을 좀 설정해 놓게 된 거야? 그게 가능한, 지금 서로가 말한 그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어쨌든 현실은 아니잖아. 우리 현실은. 어떤 상황 설정하고 있는 거야? 그, 그, 북한이랑 응? 거의 북한? 북한? 왜 북한이 왜 나와? 네, 거의 종전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음, 그런 비용이 커졌다고. 음, 자, 19쪽, 20쪽? 그쪽이요? 음, 자, 19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난 같다. 정부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펼쳐보아도 소용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졌다. 정부는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제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웁니다. 단순히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직접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는 의미였다. 부모가 낳은 아이를 키우기 원치 않을 때 정부에서 그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NC의 센터가 세워졌고 우리는 국가의 아이들이라고 불렸다. 음, 자, 상황 설정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음, 아니, 그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그 국가가 아이들을 맡아서 키운다. 근데 말이 돼? 지금 들어보니까 말이 돼? 음, 이 책의 상황 설정이 보니까 그럴듯해? 아니면 말이 안 돼?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럴듯한 것 같아?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네?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상황 설정이. 저출산의 원인을 뭘로 찾는 거야?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아이를 뭐 할 거면 정부가 대신에 키워줄 거면 뭐 한다?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말이 돼? 말이 되지 않아. 말이 된다고? 어떻게 말이 되지? 그게? 아니, 내가 아이를 키우기 싫어. 그럼 안 나오면 되지. 왜 나? 내가 아이를 키우기 싫은데 아이를 왜 낳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음, 그러니까 약간 원치 않는데 생길 수도 있는데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럼 서로의 이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중지 뭐 이런 그런 낙태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 아이를 낳는다 그냥 그 아이를 국가가 기른다. 그러면 저출산이 조금은 해결될 거다. 그래 인정. 그건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나? 보통 뭐 피임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나? 음, 그럼 아닌가? 그 부모들의 심리는 뭐야? 아이를 낳아서 자기 기르지도 않을 거면서 아이를 낳는 그 부모들의 심리는 뭐야 도대체? 너가 말한 대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 어? 근데 원하지 않는 임신은 말 그대로 임신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야? 원하지 않으면 음, 임신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설정. 저출산인데 지금의 방식은 아이를 낳으면 뭐 1억을 주겠다든지 아이를 낳으면 뭐 주택을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를 직접 뭐 하겠다? 국가가 키워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낳기만 해라. 근데 쌤 생각에는 그런다고 과연 아이를 낳을 건가? 어? 그 아이를 낳아서 국가가 기르면 그게 내 자식이? 음, 그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뭐 이럴 수, 근데 뭐야, 그러다가 그럼 다시 데려가는 건가? 여기 책에서? 국가가 키우다가 다시 데려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거 나서, 그 다음에. 그 NC센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그 NC센터 아이들은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입양되거나 어, 아니면 20살 돼서 사회로 독립하고 어. 그래서 그건 지금하고 어때? 지금 현재 제도하고 현재 상황과. 비슷해요. 비슷하잖아. 지금도 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퇴소하거든. 만 뭐 18세인가 이러면 자립 청소년들이 있어. 그러면 또 몇백만 원 줘서 뭐 몇천만 원 줘서 자립을 하게 돼. 똑같다. 다른 점. 이 이야기 상황 설정과 현실과 다른 점은 뭐야? 지금 그 부분은 그, 우리 사회에서 입양할 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 보고 입양을 하고 여기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그렇지. 입양의 주도권. 주도권 현재는 사실 입양 부모가 쥐고 있지 지금. 아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입양 부모가 선택하는 어떤 쉽게 말하면 현재 상황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책 제목이 페인트인 이유는 페렌츠 뭐였는데 어, 인터뷰. 아 그래서 그 두 개를 뭐야 합쳐서 페인트. 어? 페런치 인터뷰에서 합해서 페인트잖아. 근데 페인트인 이유가 또 있지. 또 페인트인 이유는 34쪽. 아, 어, 음. 그러니까 페인트는 섞이는데 그래서 그 부모랑 면접을 해서 페인트를 해서 만약에 얘가 잘 되면 더 좋은 색깔이 되고 아니면 좀 탁하게 변. 어. 결국 좋은 색깔이 되고 탁하게 되고 하는 게 결국 뭐 한 거야? 페인트 칠하는 거잖아. 네. 너네 아파트 외벽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되면 밖에 페인트 칠하지. 그러면 페인트 칠만 해도 바깥에 봤을 때는 그게 새 아파트처럼 보이잖아. 산뜻이잖아. 어? 그래서 그 페인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로 쓰는 거지. 실제 의미는 부모 인터뷰를 페인트라고 해요. 하지만 아, 그 뭐야 상징적인 의미? 그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NC 출신
이라는 NC 출신에 대한 어떤 꼬리표가 세탁되는 바뀌는 왜 NC 출신이라는 게 왜 문제인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해서 왜? 31쪽. 그, NC 출신들, 그러니까 NC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느껴서, 응? 특권의식을 느껴서, 음. 자, 결국 NC 출신들을 차별하고 냉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 출신과 자신들을 구분지으면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는데 왜 NC 출신들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걸까? 그, 이쪽에 그 어떤 사건이 있는데, 아니, 음, NC 출신 사람이 부모님을, 음, 아, 자신을 낳고 버린 부모님을 살해했다. 음, 라는 사건 때문에, 단지 그 사건 음, 하나 때문에 NC 출신들에 대한 혐오의 그 부분들이 보편화됐다? 한 개인의 일탈 때문에? 다른 음, 뭐 부분 없을까? 혹시? 자, 31쪽에 둘째 줄 끝부분. 낮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NC 출신은 결코 자신과 같을 수 없었다. 마치 사람을 빼닮은 헬퍼에게 그러듯 NC 출신을 향한 사람들의 혐오는 공기처럼 쏟았다. 어,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음. 자, 마치 사람을 빼닮은 헬퍼들에게 그러듯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회사들이 이 헬퍼를 사람이랑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음, 이 헬퍼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다. 음. 음, 그거 사람들 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쓰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별, 구별짓기를 하려고 하는 뭐 이 책에 따르면 본능 같은 게 있어 보이지 않아? 난 너와 달라. 음, 그런 점에서 자기가 특권 의식을 갖고 싶어 하는.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 그래서 어, 너하고 내가 같아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음, 불쾌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헬퍼에게 또 사람들 안에서는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NC 출신들에게 또는 우리 현재 사회에서 봤을 때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또는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지방대 출신에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대학 졸업 못한 사람들에게 해외 유학파가 국내파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구별짓기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인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존재한다. 라는 썰이 있고 그런 가설이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뭔 상관? 그냥 다 잘 어울릴 수 있다. 어? 그렇게 구별짓기 하는 거는 일부고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그런 못된 잘못된 삐뚤어짐 심성 탓이지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쓸 수 있지. 얼마든지 화합해서 어울려서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다. 라는 것도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있다고 보여주거든.
어때? 서로가 보기에는? 사람이란 음, 존재는?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아? 본질적으로도 있는 거, 본질적으로 구별짓기 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서로 너네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원래 너희 학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올라온 애도 있고, 어? 외부의 학교에서 이렇게 너희 중학교 온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어떤 미묘한 벽이 있어? 아니면 그 벽은 없어? 그런 건 없는 거 그건 같은데. 없는 것 같아. 또는 너네 학교 내에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새로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벽은 음, 없어? 그런 미묘한 감정은 없어? 그건 역시 그런 것도 없는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 사이에 감정은 있어? 그런 건 좀 있는 거. 아, 그건 또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는 도대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그 차이는 무엇인 건가라는 것. 그래서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옆에,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것들을 사람들의 본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쨌든 거기에는 이런 것도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NC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의 그 이른바 가정교육 애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야.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거다. 그러니 쟤들은 성숙하지 못했거나 삐뚤어졌거나 그러니 쟤들은 잠재적인 범죄 집단이다. 음, 라는 어떤 그러한 뭐야 씌우기, 응? 더 씌우기 이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나는. 또 하나 이런 차원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NC 출신이 돼버린다는 거는 사실은 NC에 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다 뭐해? 입양되잖아. 입양생. 근데 NC 출신이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부모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서로가 마트에 갔는데 저녁 늦게 마트에 갔어. 그럼 남아있는 그 과일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 음, 불쌍? 불쌍? 왜? 그러니까 그 같은 애들끼리 있었는데 얘네 다 팔렸는데 어. 자기들만 못 팔렸으니까 걔들 왜 못 팔렸게? 왜 선택받지 못했게? 왜 못 팔렸어? 좀 음, 맛이 없거나 어, 못생겼.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쁜 거, 좋은 거, 맛있는 것부터 막 선택할 거 아니야. 나머지 찌끄레기 남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제가 주고 사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럼 세일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NC센터 출신들이란 분들은 너희들이 뭔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 선택받지 못했지 않냐. 폐단병?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NC 출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과 혐오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보여주는 거죠. 또는, 이런 측면도 있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음, NC 출신에 대한 나쁜 꼬리표가 있는 게 이 정부 입장에서 유리할까? NC센터 입장에서 음, 유리하고. 만약 그런 꼬리표가 없어. 오히려 NC 출신이 나. 그럼 모두가 다 뭐 하려고 그래? NC한테 NC에 남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만약 NC 출신에 대한 나쁜 꼬리표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러면 이 애들이 어떻게 해? 빨리 가려. 적극적으로 부모들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어떤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근데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들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있는데 30초 나온 김에 여기 같은 거 어쨌든 양육수당과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데 그건 결국 돈이 든다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대? 음,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잦아져서 동점이 선포돼서 국방부로 들어가던 예산이 임시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북한이랑 음, 그러니까 북한이랑 많이 협상도 하고 교류도 해서 거의 이제 통일처럼 돼서 그러니까 북한이랑 막 싸우려고 돈을 투자한 거 돈에 이제 많이 안전이 됐으니까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NC 센터를 설립했다. 음.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요것들이 막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그리고 있을 법한 얘기라는 어떤 그러한 현실성을 더해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에서 31쪽 사이에 보면 이른바 아까 그 서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이 입양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정부의 지원이 많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해.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아동수당을 지금 확대 도입을 하겠다고 좀 공약을 내던 상태거든. 지금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이 생겨갖고 지금 정확히 몇 살까지 모르겠는데 6, 7살까지인가는 뭐 수당을 줘. 근데 그거를 이제 18세까지로 확대하는데 현 정부가 그럼 이제 서로도 이제 수당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서로한테 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부모한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담을 정부가 나눠주겠다. 뭐 이런 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자식만 여러 명이면 그 자식 인원수만큼 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생계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실제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해외에서 막 저기를 받은 거야. 입양 여러. 그래갖고 아이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비즈니스예요. 그래갖고 아이들마다 그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그 보조금을 아이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놀고 먹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아주 빈곤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깨먹는 거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아 뭐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쪽, 36쪽. 이거 뭔 얘기야? 준이 많은 이유. 네? 35쪽 그러니까 준이 많다는 이름이 준. 음, 음, 그 여름 휴가가 있는데 아, 음, 여름 휴가에 여행을 가서 아기가 많이 아닌가? 음. 근데 왜 음, 준이야? 왜 6월에 태어난 애들이 많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이해를 했어. 여기 35쪽 그 아래 부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안 돼? 36쪽까지. 음, 엄마가 임신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야? 10개월, 10개월, 10개월. 6월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언제 잉태가 된 거야? 8월, 8월에. 근데 그 8월이 무슨 시즌이라는 거야? 여름 휴가. 여름휴가라는 거야. 그 여름휴가라는 것들은 결국은
일상의 어떤 그런 일, 억압에서 좀 탈출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어? 뭐 발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기도 더 좋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랑, 이런 거의 결과로 아이가 많이 생기고, 어? 그러니까 뭐야, 베케이션 베이비라고 해야 돼? 휴가 때 생긴 아이. 그 아이가 10달 후에, 6월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야. 또, 악기도 많았대라고 얘기하는, 어? 그 부분. 악기는 뭐야? 악기는 몇 월에 태어난 애가 악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지금 크리스마스를 떠올렸다. 나는 크리스마스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시도 크리스마스 때가 사실은 보면 종교적으로는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경건한 날이잖아, 사실은.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그냥 노는 날. 연말연시 흥청망청 노는 어떤 그런 축제, 파티였던 그런 부분들이고, 축제와 파티를 즐기다 보니, 뭐, 남자, 여자가 서로 또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때 아기가 생겨서 10달 후에 아기가 생기게 되고, 아기가 뭐 그 10월 달, 옥토버 뭐 간다나 보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쪽에, 32쪽이요? 32쪽. 아니, 32쪽에 32쪽. 여기에 보면 그 아키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 아키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을 30쪽을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키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아키의 생각에 대해서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키는 결혼을 약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음, 만나서 음, 그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그런 건데 음, 그 부모와 자식에도 페인트를 통해서 만나고 또 그 같이 집에서 살아보면서 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맞춰보고 또 안 맞춰지면은 또 헤어지고 이러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지. 제 생각에도 약간 결혼이랑 페인트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서로 너 현재의 부모 자식 관계가 요 아키 같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 현재 부모 자식도 맞춰가는 거야? 서로 너가 봤을 때? 너와 부모님이 너가 아키의 말대로 서로 맞춰가는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아? 근데 이 그 결혼이랑 페인트는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랑 저희 부모님은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네 선택한 게 아니니까 음, 맞춰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제가 맞추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야, 서로 너한테 부모님이 맞춘다는 생각을 안 해? 아니, 맞춰주는 게 없어요. 부모님도 과연 그렇게 얘기하실까? 어? 아니, 뭐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땐 딱히 서로 너가 맞출 게 열심히 없, 맞추고 있어? 부모님한테? 자꾸 서로가 소신발언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 그래. 자, 근데, 그럼 과연 이렇게 얘기해볼게. 페인트처럼 보면 선택이 가능한 것과 서로 우리 보통의 가정처럼 선택이 불가능하고 주어진 것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무조건적인 것들 중에 선택한다면 음, 제가 선택할 거예요. 음, 만약에 부모님이 똑같으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냐, 현재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서로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봤을 때. 예를 그냥, 들면 지금도 그냥 부모가 자식 낳았으면 무조건 사는 거잖아. 지금도 일단 부모가 자식 낳았다 하더라도 저 인정하지 않는 거지. 부모 자식 간 음,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제도를 꾸밀 수 있잖아. 지금도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아니다. 지금처럼 가는 거. 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저랑 제 부모님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서로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음, 선택을 하면은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을 선택할 거니까 음, 그걸로 하면 좀 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폭력이랑 이런 것도 어, 없고, 어? 폭력 이런 것도 없고 학대나. 음, 그래서 이런 선택이 더 어울릴 것이다. 더 나을 모델일 거다.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서로가 나중에 그런 공약을 한번 내세우지. 가족을 해체하겠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내가 만들겠다. 아주 되게 쇼킹할 것 같은데. 자, 근데 선생님이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서로가 말한 대로 그런 좋은 장점도 있을 거야. 근데 이른바 무조건적인 주어진 이런 부분이 갖는 긍정적인 점 효과도 있지 않나? 내가 그 사람이 맞으니까 좋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서로 우리가 뭐가 잘 맞으니까 좋다. 과연 부모 자식의 관계라면 과연 그게 좋게만 할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지. 서로가 예뻐서, 서로가 착해서, 서로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과연 서로를 좋아하는 걸까? 어, 그건 아니겠죠. 어. 이거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갖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것이 놀랍다. 그러니까 음, 그냥 내 자식이니까, 또 내 부모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니까. 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뭐 하나 그냥 내가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갖는 힘은 없냐는 거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냐는 거야. 물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 아까 서로가 얘기했던. 끊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폭력적인 뭐 학대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끊으려는 시도가 나오지. 양육권을 박탈하고 친권을 박탈하고 그런 데도 있는 거 알아? 네. 뭐 자식하고 격리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천륜 이전에 부모 다움, 자식 다움. 부모나 자식답지 않을 때는
천린이 아무리 천린이 할지라도 끊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과 정서가 더 이제는 커져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모와 자녀도 이렇게 서로 맞춰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페인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자식을 그동안 소유물로 바라보던 어떤 그러한 생각에서 자식도 하나의 인격, 하나의 주체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동반 자살 들어봤어? 동반 자살. 부모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녀들도 죽이고 죽는 거야.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었다. 보면 보통 이제 부모가 뭐 자식을 죽이고 나서 자기도 죽어. 그 이유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어? 소유물이라 여겨서? 소유물의 생각도 있지만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응? 왜 자기 아, 자식을 그, 자기가 죽으면 어, 슬퍼하니까. 슬퍼하니까 또 슬퍼하는 거 물론이거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냐. 살기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 같이 죽는 게 낫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동반해서 한다는 거야.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반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했다는 거야. 그 명칭을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존속 살인이라고 했다. 존속 살인. 존속은 이제 그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걸 보고 존속이라고 하거든. 부모, 자식 뭐 이런 거, 할아버지, 손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존속이라고 그러는데 존속살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즉 이거는 자살은 뭐 자살은 자기가 선택해서 죽는 게 자살이잖아.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죽는 게 음, 아니라고 살해당한 거라. 그리고 그 존속살해고 살해범으로 봐야 된다. 살인범으로 봐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존속살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아이를 과연 하나의 인격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라는 전통적인 의식. 어때, 서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근데 그 내 마음대로가, 그래서 내가 뭐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위해서. 라는 어떤 그런 아주 강한 이데올로기가 있거든. 부모 자식 간의 이데올로기.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여태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고, 근데 그 것들이 해체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을 역시 계속 뭐야 찬양되고 가족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찬양되고 계속 강화돼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갖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좋은 거기는 한데, 그거를 또, 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음, 근데 그 자식을 사랑하면은 음.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안 하고 자식이 원하는 거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죠. 사랑은. 음.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말해봐. 어,
그러니까, 음,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있어. 자식이 물어보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뭘 알아. 음, 어린 네가 뭘 알아. 어렸을 때는 제대로 판단할 힘이 없어. 어, 그러니 부모가 대신 판단해야 돼. 너 지금 네 맘대로 하려면 네가 학원을 다니겠니? 공부를 하겠니? 맨날 놀러 다니고 네 욕망과 욕구대로 하려고 하지. 응? 그래서 근데 너를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 결과적으로 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거를 부모는 경험적으로 뻔히 안다는 거야. 그러니 네가 하기 싫어도 내가 독한 맘 먹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나중에 네가 잘 되고 그래서 네가 나중에 철없는 나를 부모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러니 굳이 자식이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미숙한 자식과 성숙한 부모라는 그런 관계였던 그런 차이에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서로가 음, 아까 네가 맞춰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굳이 얘기하면 크게 깔려 있는 거야. 부모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딸 서로를 내가 나쁜 길로 인도하겠니? 내가 너 못된 쪽으로 가겠니? 당연히 너를 위해서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믿고 잘 따르면 돼. 라는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잖아. 그런 점에서 음, 과연 아까 서로가 말했듯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논리는 과연 어떻게 힘을 받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지. 이에 대해 서로가 얘기해 본다면. 어,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 부모님이 많이 살아봤고 지혜 같은 게 있으시니까 자, 자식한테 충고해주는 거는 음, 당연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음, 사실 그 엄마 아빠가 생각한다의 성공과 자식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음, 엄마 아빠한테는 맞지만 자식들한테는 그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충고는 해주되 자식이 막 너무 하기 싫다. 그러니까 음, 기본적인 건 하는 게 맞겠죠. 공부랑 이런 거는 하는 게 맞는데 음, 예를 들어 뭐를 해라 이렇게 좀 직업이나 이런 걸 강요하는 거는 어 조언이라고는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자식을 위해서의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못 해본 거를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투영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건가? 라는 것들. 아니면 오로지 그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당화하지는 않는 건가?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자식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그거 있거든. 뭐 원님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좋은 벼슬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아, 권하고 권면하고 어, 뭐 기회를 주고 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자녀 그 자신에 묻히고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그런 정서 속에서 또 많이 그 뭐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자,
44, 45쪽. 밑에서 다줄 줄. 나를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부모는 존재할 테지만 내가 그들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키우지 않았다 해서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닐까. 왜 사람들은 NC 출신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특권의식을 느낄 만큼 그리 대단한 일일까? 그렇게 소중해서 매일같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식으로, 뭐 이게, 여기서는 이 주인공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른바 생물학적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모라는 혈연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과 혈연의 부모가 아닌 다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들 사이에는 차이가 정말 존재한다고 보는 건가? 아니면 딱히 그 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 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꼭 자기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관계를 맺을 때 얘가 막 성격이 너무 안 좋고, 얘랑 있으면 나에게 피해가 되고, 그러면 사실 관계를 잘 안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자신하고 잘 맞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건데,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끊기지만, 부모랑 자식은 굳이 막 내가 도움을 해주거나, 엄마 아빠한테 뭘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날 사랑해 주는 거니까. 어, 관계를 맺어진 사람들이랑 사는 거랑 부모님이랑 사는 건 좀 다르고. 그래. 자, 4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너희 모두에게 좋은 부모를 소개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다. 가디언들이 한 얘기지. 그랬더니 그래야 실적도 올라가니까요. 라고 주인공도 얘기하지. 어떻게 생각해? 좋은 부모를 소개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다. 그래야 실적도 올라가니까요. 진실이 뭐야?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 쌤 마이크 안 들려? 지금 쌤 말 안 들려? 갑자기? 에? 안 들려? 아, 이제 들려요. 그래? 왜 갑자기 안 들렸을까? 여기 지금 47쪽에 밑에 넷째 줄. 너희 모두에게 좋은 부모를 소개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다라고 가디는 얘기하고. 그래야 실적도 올라가니까요. 라고 주인공은 얘기하고. 뭐가 진실이에요? 음, 이 센터장은 되게 여기 있는 애들한테 되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음. 그렇다고 그 팀장이다 보니까 실적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둘 다 정답이 사실. 어? 둘 다 정답이지. 지금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서로를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서로 학생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 서로야. 그 선생님이 서로를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야. 그랬더니 서로가 뭐라고 그래?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라는 거야? 둘 다가, 둘 다가 진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저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 라는 것들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돈 벌려고만 과연 이러는 것인 건가? 어? 그 안에는 또한 뭐 교육자로서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사람들은 어느 면을 더 크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 어느 면을 더 확대시켜 보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난 너희들의 좋은 부분을 만나길 바라. 그래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명감에 들떠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야 실적 올리고 열심히 하는 건데 너 실적 올리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너한테 그 실적이 안 줘줘도 과연 너는 뭐 할 거냐? 열심히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갈리는 거지. 실적 없어도 열심히 좋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 실적이 있으면 애쓰는 사람. 실적이 없으면 애 안 쓰는 사람. 실적이 있고 없고는 안 쓰는 사람. 우리가 사분면으로 나눠봤을 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는 보면 어떤 쪽이야? 그냥 이렇게 순수, 감동 그 자체를 믿는 쪽이 아니면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이해관계 이런 게 막 꿰뚫어 보이죠. 친구가 너한테 뭘 저요? 사탕을 줬어. 너한테 뭘 과자를 줬어. 그러면 어머나 이런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고 야 넌 정말 내 친구야 라고 주로 하는 편 리액션을 취하는 편이 아니면 너 또 뭐 부탁할 거 있구나? 어? 왜 뭔데 이런 거 갖다 바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야.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아, 그냥 주는 거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음, 좀 뭔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음. 이번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냥 주는 건데 아는데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오히려 거꾸로야. 신기하네. 자, 선생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그 양면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양면을 양면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첫 번째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근데 그 양면을 본다 하더라도, 뭐 이왕이면이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면을 더 이야기할 때, 사람들 사이 어떤 관계라던가 힘 이런 것들이 큰 거지. 근데 이제 이 두 면 중에서 한 면을 또 아예 안 바라보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막 하면 사기꾼이 되지. 또 반대로 너무 또 이제 뭐야 현실적인 면만 말하고 긍정적인 면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무 관계가 삭막해지는 그런 또 이렇게 문제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57쪽 에 보면 이 부모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좀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온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른바 돈 문제 때문에 그 입양을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나 돈 문제 때문에 도 이방을 왔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케이스. 아까 욕망에 충실한 케이스. 반면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냐.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냥 선의, 좋은 뜻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어때? 서로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너는 어때? 음, 나 사실은 너한테 뭐 부탁하려고 사탕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야 우리 친구잖아 내가 너 좋아서 이거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지 음, 어 음. 뭐 한마디 티 아니야 네? 티 아니야 티스러운 거야 아니면 티스럽지 않은 거야 그 무슨 MBTI에서 티 얘기하는 거 몰라? 알아요. 너 티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티가 보통 이게 직설적이고 어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아? 보통 그런 거 얘기하지 네. 어 어때 서로
음, 그러니까 어, 그냥 만약에 부탁하려고 주는 거면 해줄 테니까 부탁할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말안 하겠지. 아, 부탁이 어떤 그런 욕망의 욕구가 있으면 이렇게 성격이 드러날 거 얘기한다. 터놓고, 그래. 그래. 그것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자기 어떤 성격들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 75쪽. 74쪽 아랫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은 왜 아기를 안 낳으려 하는 걸까요? 라는 식으로 해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네?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왜 과거에는 사람들 많이 낳았대? 아이가 노동력이어서.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봇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 자기 일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 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농사도 짓고 뭐 집안일도 하고. 그래, 아이 많이 나온 이유가 지금 일꾼들 많이 생산할 거야. 근데 우리가 가족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 티스럽게 아니야, 무슨 사랑은 개뿔. 일할 사람 필요해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견해가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사랑으로 낳은 거겠지만 그래도 일꾼이 필요해서 낳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75쪽에 그래서 저출산이 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5쪽 두 번째 문단 보면 그 이유가 뭐래? 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리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나와서 노동력이 있으면 좋은 거였는데 학교에 가고 막 배우고 하니까 머리를 몇 명이 많이 쓰면 그 음, 사람이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음, 막 많은 자녀를 키워서 노동력을 막 하다기보다는 음, 한두 명으로 정확하게 깊은 교육을 시켜서 음. 얘네만 우수하게 키우려고. 어때? 그런 분석에 대해서 말 돼? 아니면 이상?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외에도 이런 요인으로 진단하면 돼. 옛날에는 의료시설이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으면 죽어.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어. 살아남는 애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나와야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로 살 수 있다고 생각. 근데 옛날에 애를 많이 낳았다. 지금 영양 상태도 좋고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애가 특별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러 낳을 필요가 없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해.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봄철에 꽃가루 엄청 날리잖아. 꽃가루가 날리잖아. 뭐 송화가루 이런 거. 그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는 이유 알아? 그 꽃가루가, 다른 나무에 많이 못 가서. 어, 다른 나무에 그 수정이 되는 것들이 꽃가루가 날려서 수정이 되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려야 그 중에 한둘이라도 살아남는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동물들처럼 성관계를 맺어. 그러면 정자가 남자한테 바로 가잖아. 앞까지. 그럼 굳이 뭐해? 그렇게 꽃가루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퍼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나거나 이럴 때 자식들이 막 다 죽어. 그럼 많이 낳아야 그중에 하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정된 어떤 그런 시기고 고도화된 어떤 그런 시기에는 굳이 많이 낳을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 식의 부족도 있거든. 그래서 물고기도 알을 많이 낳아.
왜 부모가 품거나 보호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중에 먹히고 뭐하고 살아남는 게 몇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들이나 이런 것들은 알을 몇 개 안 낳아. 안 낳는 새가 있어. 자기가 잘 품어서 키우면 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서로가 봤을 때 어느 분석이 가장 유력한가? 또는 뭐 그것들이 또 합세되는 건가? 또 대체가 될 것은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오게 되면 독서감 상문. 서로야. 페인트체에서 독서감 상문 쓰는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못 오면 그 다음 주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이에요. 있지만 없는 아이들. 뭐 같아? 서로가 멈췄네, 갑자기. 너, 괜찮아? 효과가 멈췄었어. 들려? 안 네, 들려? 조금 아까 너가 멈췄었다고 하면. 예? 인터넷이 멈췄었다고. 네 아, 인터넷이. 네, 서로 갑자기 이랬어. 네, 우리가 지금 뭐가 버퍼링이 있나 봐, 차이가 있나 봐.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독서감상 한번 글쓰기 하는 거고, 다음 주에 못 오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이야, 서로야. 네, 아, 그래. 시험 기간 고생 많이 하시고, 잘 지내. 안녕. 감사합니다. 음.